자, 오늘도 한잔 하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반도체 문제가 요즘 또 시끄럽죠. 미국의 반도체법이 요구하는 것과, 그 다음 우리가 반도체 그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두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이 반도체 시장으로서의 중국 시장은 되게 넓죠. 예, 그 큰 시장은 맞습니다. 예, 큰 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인구도 많고, 그리고 생활 수준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넓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최대 시장이 되니까 그 부분을 놓치기 힘들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에서 보면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우리나라는 주로 중간재를 수출을 많이 했고, 중국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좀 수출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세계에다 파는 그런 구조가 이제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어 있죠. 첫째,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더 이상 사서 쓰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죠?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바로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으로서도 우리나라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심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씩 채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반도체는 미국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욕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미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우리의 물건을 계속 영원히 사줄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시장에 대한 애착을 갖다가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시장 구조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소비재,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갖고 어떤 그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재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어떤 부품 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 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부품을 들여와서 그리고 외국에다 팔아야 됐거든요. 우리 물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 굉장히 무역수지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봤죠. 그걸 가마우지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그런 어떤 일본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지금 중국한테 많이 따라잡혀 있는 상태죠.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실패를 했다는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도 더 중국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결코 이득은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그렇지만은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이나 경제계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보관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망해야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그런 인재가 아니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목을 잡고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미국이 없는 세상에서, 만약 미국이 없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패권을 잡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모습을 취할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러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 그 소위 일반 중국인들조차도 우리나라에 어떤 행패를 부리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취급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혹시 모르죠. 북한한테 우리나라를 갖다 줄 수도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잘 사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보다는 차라리 북한 같은 나라에 우리나라 넘겨주고
부려먹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을 지원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갖다 발목을 묶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명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똑똑한 정치인들이 있고 똑똑한 정책 위반자들이 있어서 그런 정책이나 어떤 정치, 외교를 정말 현명하게 똑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이 나라는 잘 될 수가 있겠지만, 좀 회의적으로 보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새우가 아닙니다. 자꾸 언론에서 새우등 터진다 이러는데 200개국 정도 되는 세계에서 6번째 가는 새우라면 도대체 고래는 몇 마리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강대국으로 등극을 했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주도적으로 세계의 질서,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세계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패배의식에, 노예의식에 물들어 있지 말고 이제는 자주적이면서도 강대국 시민다운 당당함으로 우리도 세계 무대에 당당히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망해야지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썼던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연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음에 또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